시공 산업체 수석이 이제 또 원들한테 통하셔야 되는데 좀 제가 연말부에 뭐 마네들이 마무리 절대가 끝내고 본다고 그리고 원장님이 마무리 더 드세요. 이거 나머지 신숙이 아니고 직접 기고하시는데. 네. 말려나 시간을 잘 나는 아직 몰아난다는 고객을 말을 어떻게 잡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고객 문제를 잘 살리시고 가닥가도 살아나가 가닥 떨려. 아이다카니요 오늘 자기 이야기 하나 해서 목소리 커가지고 그러다 그랬던 거.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상도형 거점 지역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 이인선 선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구 경북 공공연구기관인 대구 경북연구원 오창균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배움과 나눔이 행복한 인재 육성을 지향하는 이백표 경상북도 구미교육 지원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산업, 기술, 문화가 융합하는 혁신산업단지의 창조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구 경북 윤종목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미중소기업협의회 회장과 함께 민족통일협의회 의장 및 경호공대 발전 후원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대경테크노의 곽형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주례 발표를 김영식 이사장님은 국립공과대학교 총장, 세랑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 회장과 창업진흥원 이사장 및 국공립대 총장협의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본 연구원인 지역경제산업연구원 초대 이사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2부에 진행할 전문가 토크쇼를 진행해 주실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의 자장을 맡아주실 분은 검은공대 교수님이자 구민미래포럼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성희 위원장입니다. 패널분은 앞서 소개해드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아 센터장님. 한 번 더 인사드립니다. 전자정보기술원 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을 역임하신 송병문 전 본부장님. 구미상공회에서 경제조사부장이신 김나로 부장님. 구미정책연구소 허용석 소장님. 끝으로 김사홍 비즈니스 닥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혹시 내명 소개 순서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되신 분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국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모두 자리합니다. 그간 어려운 지역경제의 현황과 미래 발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그 진정한 해법과 실천적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산학 연예 지식인과 전문가분들이 뜻을 모아 지역경제산업연구원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연구원이 주관하는 창립 세미나를 통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경제의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미래의 혁신적 과제들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며 구체적 연구개발 정책들을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지역경제산업연구원을 대표해서 김영식 이사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마 2년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뭐 떨리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내 기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많은 분들을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만 다 소개를 못 드리고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분들 위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가 아마 입에 대야 소리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우리 김상철 시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국 경북 자유경제구역 청장입니다. 그때 이름이 조금 길어가지고 말을 할 때마다 조금씩 손들이 됩니다. 말씀하시피 얼마 전에도 글로벌 포럼을 주관하셨고 얼마 전 상국도 참 많으십니다. 이게 잘 경영하셨다 그래가지고 아마 상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한번 먼 걸음 오늘 하셨어요. 사실은 시간 내기 어려운데 좀 이따 아마 또 도의에 모여서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실은 전국 경북 전체를 총괄하는 연구원이고 아마 저희들과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모셨는데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한번 큰 박수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사람 모시려고 그랬다가 아마 몇 분들이 일정상 모르신 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아마 소개해드리는데 약간 혼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 이병표 우리 구미교육지원청장 오셨습니다. 교육장님은 아마 조금 전에 소개받기로 구미에서 굉장히 학부모로부터 아마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곽형근 우리 중소기업 협의 회장님 모셨습니다. 보좌관 안전 긴밀하게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만 특히 많은 일을 맡고 계십니다. 진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도 오후에 또 해외에 나가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리고 우리 저와 함께 보직에 있었던 우리 보직자님들 함께 오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준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6분의 토크쇼 하신 분들 정말 어려운 말씀하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변화의 시기에 대립의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미 지역의 경제 상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어렵고 타개한 협력 체계가 녹지 않아 보입니다. 지역인들의 희망을 주고 새로운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의 사랑연 전문가들의 리더들로 구성하여 지경원을 창립하였습니다. 오늘 창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미 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설로서 지경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아마 걱정과 약간의 두려움 또 무거운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역 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방안 마련은 아마 저 혼자 힘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지혜와 열정이 함께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제 역할은 여러분의 열정을 이끌어내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을 모으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내외 활동과 청년직을 수행하면서 쌓아온 저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여러분 앞에 드립니다. 앞으로 난간에 봉사할 때마다 여러분께 아마 보기를 구하고 또 함께하는 과정에서 가슴이 뿌듯하고 또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이기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감사합니다. 공무원의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도재홍 사무국장님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재홍 사무국장입니다. 지금까지 설립 과정에 대한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상반기부터 지역 경제와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원 설립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만나 수차례 의견과 뜻을 함께 모아왔습니다. 그중 주요 내용은 2019년 10월 22일 지역경제산업연구원 설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하였고 2019년 10월 28일 지역경제산업연구원 발기위원회 및 창립 세미나 개최를 위한 사전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31일 지역경제산업연구원 정관 검토 및 이사회 구성을 논의하여 2019년 11월 7일 지역경제산업연구원 창립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21일 오늘 드디어 지역경제산업연구원 창립 세미나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식 이사님 마이크를 들고 입에 대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뜻깊은 행사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장소영 시장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지만 다른 일정 관계 때문에 부시장인 제가 대신 참여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산업연구원 창립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와 맞춰서 우리 세미나 또 토크쇼 관련해서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김영식 이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구미 경제가 참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나서서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산업계, 그 다음에 경제계, 또 대학, 모든 시민들이 다 함께 나서줘야 해법을 찾고 그 다음에 추진력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 내의 대표적인 산학령 전문가들과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싱크탱크를 만들고 활동을 개시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김영식 이사장님께서는 지난 2013년도에 금호공대 총장님을 역임하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시와도 호흡을 맞추고 또 기업과도 이제 호흡을 맞추면서 금호공대를 명실공히 산학년 중심 대학으로 또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넓혀서 글로컬 대학으로 이렇게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구미 경제가 많이 어려웠지만은 그간에 구미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탄소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5G 홀로그램까지 이러한 신산업들 미래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아마 김영식 총장님하고 대학에서 또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구미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연구원을 설립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인선 대구경북경제자유청장님, 그다음에 오창경 대구경북연구원장님, 우리 대구 경북의 경제하고 그다음에 연구기능의 이제 수장들도 오셨고, 우리 기업에서도 우리 박영근 중소기업협의 회장님, 김경미 여성기업의 회장님도 오셨고, 또 이배표 교육장님 오셨고, 윤정모 산업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 센터장님도 청정경제 혁신센터 센터장님도 오셨고, 그다음 교수님들 또 기업인들 많이 오셨는데, 여기 산업연구원에 갖는 관심과 기대가 그만큼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연초에 제가 이제 일자로 왔습니다만은 거리마다 우리 SK 반도체 클러스터 120조짜리 위치한다고 시민들이 아이스바퀴 챌린지도 하고 길거리 곳곳마다 저희들 보면은 현수막도 붙이고 해서 지역 발전에 대한, 지역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다라는 부분들 많이 느꼈습니다. 비록 유치에는 실패했지만은 그러한 간절함들이 모여서 지난 7월 25일 날 대기업이 떠나가는 우리 구미에서 LG화학이 해외 투자를 포기하고 여기에 5천억짜리 이제 양극재 공장을 짓는 부분부터, 그 다음에 올해로서 공단이 이제 50주년이 됐습니다. 그 안에 이제 많은 역할들을 했지만 1공단부터 4공단까지 곳곳에 이제 넓고 누수가 되고 새롭게 이제 단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찰나에 저희들 산업부에 공모 사업인 지난 9월 18일 날 1조 490억이 투자되는 상단 모델링하는 사업들이 또 새로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간 우리 구미가 삼성, LG 또 도레이 하고 이런 부분들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협업 체제를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해왔지만은 지금 글로벌 경영 환경 변화, 그 다음에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강소 연구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인 패러다임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구미시는 5G 홀로그램, 그 다음에 저희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부터 이런 새로 3D까지 우리 3D 협회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새롭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렵지만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가 내년부터가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학연관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활로 모색이 절실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시적절하고 정말 아주 좋은 시기에, 구미시가 딱 필요한 시기에 이런 연구원이 이렇게 창립이 되고 활동에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식 이사장님하고 참여해 주신 우리 전문가 리더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산업연구원이 발전하고 그 발전이 바로 우리 시의 발전에 직결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창립 축하드리고 저희들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축사하고 나서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진 찍으러 대회 올 때까지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여튼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이 계리, 이 장소가 참 유수 깊은 장소인데 우리 구미를 위해서 많은 발전에 노력해 주시고, 총장님 명함이 좋은지 원장님 명함이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테크로 이제 원장님이 되셨으니까 우리 구미 경제를 살려주시길 바라고, 우리 오창균 원장님하고 늘 새들은 대구 경북의 정책을 하고, 저는 또 경제자유부 기업을 데리고 오고, 일자리를 만들면 또 교육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김수경 회장님 계시는데 우리 교육장님 성함이 보니까 백약이 무효인데 백효가 되는 거, 효과가 100배로 난다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신 것 같은데, 교육적으로 우리 구미가 문화 교육이 돼야지 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하리라 생각하고, 제 눈에는 여성밖에 안 보입니다만 죄송하게도 우리 김경미 회장님 또 우리 선수 회장님 다들 우리 남성 기업가들이 여성하고 같이 우리 구미가 여성 친화도시가 됐습니다만은 모여서 다들 좋은 사업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김상철 부시장님은 지금 입술이 낮은 거 보면 구미가 대리는 없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 다들 잘 도와주시고, 이번에 구미 50주년 그 기념식에 우리 이승희 교수님 또 우리 최선 전무님인데 지금은 무슨
직함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LG에 계셨던 우리 최정훈님 좋은 상을 받으십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많이 막 바쁜 거는 우리 오창규 원장님하고 같이 안동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우리 총장님하고 늘 손잡고 다니는 인연 때문에 그래서 구미가 포항하고 구미가 제대로 돼야 우리 경북이 살고 여기 사업이 돼야 우리 대구가 정주 여건이 결국되기 때문에 대구 경북은 항상 상생이라 생각합니다. 구미가 경제가 나빠지면 대구가 경제가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이제 하나씩 좋아지는데 아마 위기 극복을 가고 있는 상황일 때 원장님 다시 한번 위기 극복을 그야말로 올라갈 수 있어 우리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인선 총장님 아주 톱하게 올라오시더라고요. 네, 우리 참 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축사를 한다는 참 조금 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미 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산업연구원을 설립하심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장님으로서 한 4년간 재임하시면서 또 봉사하시기 위해서 구미 경제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이 연구원을 만드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항상 이렇게 남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열정을 보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50년 구미 역사 속에서 과연 구미가 이렇게 어려워졌던 적이 있었나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구미에 76년에 내려와서 산업 현장에서 24년을 근무하고 저희 회사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만 참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지만 연구원을 만드셔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기업에 봉사하시겠다 하는 그런 큰 뜻을 품으신 우리 김영식 총장님께 뜨거운 박수 좀 보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기업인들은 언제나 구미시를 위해서나 또 구미시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열정을 쏟아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미시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산업연구원 이사장님이 되신 김영식 총장님과 전 총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금해 주신 이인선 총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창선 원장님께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일이 다 거명은 못하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 훌륭하신 분들이 구미 경제를 위해서 위기를 극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어떤 다짐도 해봅니다. 제가 민족통일 전국의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전국을 순회합니다. 근데 가장 구미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15군데를 순회를 했는데 이제 2군데 남았는데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안타까움이 너무 많더라. 그 안타까움을 안타까움만 생각할 수 없고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가 합심해서 보다 나은 경북, 보다 나은 구미 건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에 가라옵니다. 감사합니다. 자, 누가 구호함하고 화이팅 함 합시다. 제가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크게 해주십니다. 하나 다시 하나 둘 셋 화이팅! 마음이 좀 많이 편하네요. 여러분 아까 제가 소개를 다 못 드린 것 같습니다만 아까 우리 이정목 본부장이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가서 내가 소개할 때마다 어떨 때 보면은 한 번씩 하다 보면은 이름이 그렇게 딱 막히면은 그 사람이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은 이 자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북 창경에 이제 핵심 센터가 아마 개소식을 했었던 자리입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도 되게 굉장히 오늘 우리 지경원이죠. 지역경제산업연구원의 창업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게 구미 경제 위기 진단과 해법이라고 봅니다만은 저는 봉학도입니다. 그렇지만은 봉학도로서 제가 창업 쪽을 아마 전문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그래서 아마 창업 쪽을 정책을 이번을 좀 많이 했었고요.
창업지도를 설립하면서 한국 경제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경을 하면서 4년간 또 대학의 교육을 전부를 보게 되었던 우리 경험과 또 바깥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시각에서 제가 원래 우리가 맡은 위기를 한번 진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진단이 아마 제가 입장에서 아마 말씀을 드리기 혹시 오해가 있더라도 또는 잘못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을 말씀을 먼저 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아프면은 병원에 가지요.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진단할 때 보면은 진단 결과에 따라 가지고 처방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있었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진단 방식이 의술이 발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환경이 바뀌면 병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이 위기가 어떻게 왔는지 우리를 파악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목차는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현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 진단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만 지금 아마 자본주의 역사상 우리 저금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라는 부분에 제가 이제 결심막을 했었습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이게 경기 활성화됩니다만은 우리 동맥경화라고 말씀 많이 하시죠.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투자한 곳을 못 찾겠다는 거죠. 투자를 하면은 이익이 남아야 되는데 이익 날 곳이 별로 없다. 기업인들이 보는 시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면은 생산성을 우리가 향상을 하면은 우리가 보는 우리 잠재 성장력은 적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 시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옛날의 시국을 봤을 때는 분명히 투자를 하면은 그것이 성장이 이꼴이 됐는데 지금 왜 그럴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노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생산을 향상하면 노동자들이 많은 임금을 가져갔습니다만 지금은 자동화라는 거죠. 금리 위기가 아마 거기서 왔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만 많은 부분들이 일단 사람들이 하는 노동을 대체를 하다 보니 돈의 흐름이 한쪽 방향으로 흐르다 보고 그러다 보니 성장률이 굉장히 낮았다.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 중국, 그리고 또 한국, 일본 위기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무기였습니다만 지금은 기술입니다. 첨단 기술이 결국 무기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와 같은 우리 위기일 때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투자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저도 공학도다 보니까 아마 지금 조금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우리가 MIT나 또 스탠포드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이 크게 있던 배경은 뭔가 하면 전쟁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공학적 기술이 필요했었고 국가에서는 엄청난 재정을 대학에 넣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걸 봤을 때 지금 아마 이 분기에 오늘 한번 보니까 분의 혜택을 이 분기에는 아마 지금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한번 봅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갈수록 어렵고 올해가 아마 2%가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오늘 화두이기도 하죠. 지금 우리 제조업, 특히 이제 우리는 금리는 제조업에 관련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제조업 쪽으로 이렇게 많은 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제조업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경기 실사지수라고 하죠. BSI입니다만 이게 100일 때가 보통 노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보다 적으면 적을수록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100보다 크면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70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될까? 보면은 국내 투자는 줄어들고
해외 투자를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아마 2분기에 발표된 걸 보면은 151억 불의 해외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 여러분 아마 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가를 보면은 돈의 흐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흐름은 되게 어려워요. 국가 간에 방식이 있습니다만 국가 간에 돈의 흐름이 이제 시도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아마 우리 국가가 처방을 할 때 어떤 처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해외 투자 중에서도 보면은 제조 부분입니다. 특히 제조 부분이 해외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대기업 원전들이 약 한 80% 정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LG나 삼성이나 좀 더 해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 경기가 특히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중소기업들이 왜 해외에 가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국내의 경쟁 환경이 굉장히 악화된다. 50% 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해외 인지도 상승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기업 경쟁을 하기 위한 환경 조성이 지금 국내에서는 어렵다는 것이 기업하시는 분들의 대대적인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조 부분에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원이 감소가 고용 인원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고스킬 노동과 저수면 노동의 양분되는 현상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프로젝트 숙제입니다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어떨까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매일 신문이가 보니까 삼성, LG, SK에서 아마 되게 임원들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네요.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아시죠? 금융만 하더라도 2,000명 정도가 아마 구조조정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모든 기업을 하신 분들은 비싼 경영 체제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은 잘 아십니다만은 클래프턴이라고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우리 국가 대통령 직속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위원장을 맡고 있죠. 근데 이분이 아마 2년간 아마 위원장으로서 정부에 많은 근무를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왜 제가 조선일보 인터뷰를 한번 보다 보니 정부가 지금 기업을 하는 분들한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구미국가산업단지 현황을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불성됐습니다만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잘 활동을 노력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또 현실이 너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공단을 보면 초창기, 그 다음에 성장기, 도약기, 성숙기, 지금은 전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황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만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전환을 이루어갈 것이냐는 부분은 아까 이제 우리가 1조 590억이라고 했는가 아마 스마트 3단적으로 정부 과제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렸다고 봅니다. 산업의 기능별 발전 과정을 보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 3단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산업단지 문제점은 우리가 아마 대기업 연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거진 보는 것 똑같죠. 대기업 투자가 준다는 것과 공정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고 청년 인구가 조금 없다는 부분과 그러다 보니까 금융 산업이 불만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현실입니다.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병을 진단할 때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만이 진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와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융산업단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봅니다만
똑같이 스마트 상단이 미래의 목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는 제가 자주 조사하다 보니 우리 국내사무 회의에 계시죠. 우리 김나로 본부장 오셨습니다만 특히 최근 자료를 보면은 아까 BSI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지수가 이제 한 74, 5, 6 정도가 보고 있습니다만 국민은 4분기죠. 4분기에 갑작스럽게 지금 보면은 76에서 55로 확 떨어집니다. 왜일까? 이거는 전망치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하고 또 다른 겁니다만 전망치를 앞으로 국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보고 있다. 이게 지금 추락속도 조금이 아니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보면은 많이 업종별로 보면은 특히 대기업에서 지금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대기업 해외 이전과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위기는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신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체 고용률과 똑같은 겁니다. 고용률 하락하고 그 다음에 수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기술도 하다 보니 그 관점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금융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으로서 과연 이런 상황이 왜 오래됐는가 오게 된 우리를 아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우리를 저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큰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세로축은 인구입니다. 가로축은 연도고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인구의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언제 있었느냐? 1차 산업혁명, 전기기계가 우리가 영국에서 있었습니다만 그때부터 큰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엇이 저렇게 변했는가 하면 결국 우리가 과학기술 의술이 발전했었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환경도 많이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 보면은 결국 우리가 1, 2, 3, 4차 혁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구가 굉장히 우리 삶이 굉장히 윤택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1, 2, 3, 4차의 그 노동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플라톤이나 구텐베르크 이제술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아마 플라톤의 철학가입니다만은 그때 철학이나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구텐베르크 인체술을 내가 왜 소개시켜드리는가 하면은 종교혁명이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유럽의 종교혁명을 이루기 위해 원동력이 인체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함께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혁명이 이루어졌을까를 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과학기술 발전했는데 왜 이 정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결국 소통하는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우리 전기기계 산업혁명입니다. 전기기계는 결국 뭘 대체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단순 노동입니다. 노동을 대체하다 보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기계 파괴 운동이라고 영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일어났던 배경은 일자리가 없어진 거죠. 기계가 인간 노동을 대체를 하다 보니 집값이 올라가고 공급은 가만히 있습니다만은 살기가 물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 살기 힘들어졌었습니다. 결국 그 보통은 우리가 기계의 그러니까 발전을 이래 가지고 인식에 보고 오다 보니까 이와 어떤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는 노동이 대체했었습니다. 단순한 노동. 그러나 또 전기혁명도 단순 노동이 대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됐습니다만 확장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만큼 우리가 삶이 유택해지는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디지털 산업혁명으로 오면서 초연결 시대라고 얘기하죠. 전부 다가 우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었고 그 디지털 산업혁명이 이래가지고 모든 부분도 원활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이제 AI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잘 아시잖아요. 인공지능이 두 개라고 보면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두 개를 합치면은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던 단순 노동이 아니고 지금 지적과 노동을 같이 대체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서히 지금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부분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사회의 환경을 엄청나게 변하게 만들고 그것이 결국 경제, 사회, 교육, 노동, 정치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변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 저는 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힘든 것도 이와 같은 현상에 저는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흐름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에 우리가 마취제나 진통제를 통해 가지고 병을 약간 완화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치료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힘들죠. 왜냐하면 이 변화라는 것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 빠른 속도 우리가 따라갈 수 없거든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와 같은 우리가 그 갭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양극화 이 부분이 결국 우리 사회에 문제를 대두되고 있고 지금은 초창기입니다. 갈수록 저는 더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이게 완화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 수단은 뭔가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 정책이고 하나는 재정 정책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우리 지금 저번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재정 정책입니다. 이 재정을 그 아웃풋을 많이 쓰게끔 만들어 가지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했습니다만 그게 통하는 취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민경호라는 것은 돈은 쓰려고 하더라도 소통이 안 되니까 돈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갭이 발생을 했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힘들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분석한 거는 그게 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그와 같은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거는 저는 결국 국민과 정부가 소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감대를 해야 됩니다. 돈이 한쪽으로 몰리면 국민이 양극화라는 부분이 크고 그래서 돈을 갖고 있는 부를 함부로 이렇게 돈을 뺏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자유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자들한테 나름대로 사회적인 어떤 지위와 명분을 주고 우리가 사회적인 기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말씀을 굳이 다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뒤에 글은 한 번씩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모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AI가 모든 산업과 사회 변화를 이끄는 본질이자 핵심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시작에 지금 엄청나게 힘든 부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옛날에 얘기해 보면은 토지 노동 자본이 성장의 중심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사람입니다. 사람과 그 다음에 AI 로봇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자본이라고 하면 돈만이 다가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부를 창출할 수 있지 단순 투자로서 돈을 버는 시기는 지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 요소가 어떻게 바뀌겠다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과거에서 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이 약 한 10년간의 2조를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응방안은 중요한 것은 가치와 지식 창출을 위한 휴먼 네트워크를 강화하자는 게 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많은 부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려고 그러면 스타트업, 중소기업, 그 다음 대기업과의 협업을 하고 또 협업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와 같이 오늘 지역경제산업연구원이 산학연 모임으로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해나가면 저는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플랫폼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자산을 활용해야만 그런 부분에 기여할 바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미래핵심 방안은 아마 자료를 좀 확실히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업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심적으로 투자할 곳은 뭔가 하면은
로봇과 인공지능과 로봇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성과 감성이 있으면 이성은 어떻게 할 수는 있어요. 로봇이 할 수 있는데 감성 부분은 로봇이 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저는 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을 나중에 보면 저는 인간과 로봇, 그러니까 지능 로봇과 경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직면했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스마트 제조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대응 전략을 스리시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 C죠.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션, 콜라보레이션을 얘기했습니다. 소통을 통해 가지고 어떤 창조적인 행위를 하고 그것은 플랫폼을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가 플랫폼을 이룰 수 있다면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신산업 발전 전략은 더욱인문연구원에서 한 자료들입니다. 한번 참조를 해주시고요. 정규여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육이 핵심입니다. 저는 교육자로 태어났습니다만은 지금 갈수록 아까 인재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 바뀌어야 됩니다. 단순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창의성이 없는 교육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인공지능과 AI가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본부터 바꿔야 될 교육입니다만은 아마 교육지청에 오셨는데 그 부분을 하나씩 가지고 정치 펴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정치여건 아시잖아요. 교육이 잘 되면 사람이 몰려옵니다. 그것도 저도 교육이라고 보고요. 이게 종합적으로는 다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거, 그것은 결국 소통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결국 어려워도 소통이 되는 사람이 함께 힘들면 괜찮은데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면은 이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핵심이고요. 우리 시대 변화를 잘 읽고 또 우리가 도전하고 핵심은 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변형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리스크는 늘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만은 세상 변화는 바깥선 변화입니다. 저는 한 변화면 괜찮지 않나, 무게중심을 잡고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아시죠? 중심 잘 잡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마쳤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많은 경험을 발표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실무를 맡아서 수고해 주신 본 연구원의 김수경 사무차장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주제 발표를 마치고 전문가 토크쇼를 진행하기에 앞서 장례 정리를 위해서 약 3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정리를 일반 세미나는 아무래도 딱딱할 것 같아서요. 편하게 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토크쇼로 준비했는데 편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경원 창립하신 이사장님께 축하드리고요. 아마 우리 이사장님 김영식 이사장님은 대학 총장을 하시면서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학교만 계신 게 아니라 창업진흥원 이사장님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창업의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기 동안에도 검은공대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기 위해서 지경원을 창립을 하셨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하게 구미가 어려울 때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 토크쇼를 위해서 아주 귀한 시간을 내주신 패널 토론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해왔던 것이 바로 구미입니다. 산업 수도, 수출 도시 구미가 지금 많이 어려우고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에서도 잘 버티고 발전해왔는데 요즘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국민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에 있는 지역들이 다 어렵죠. 지금 수도권으로 돈도 기업도 사람도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구미 지역이 과거에는 포항과 더불어서 인구가 계속 증가 지역이었는데 지금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자리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취업률도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제가 오늘 인터뷰에서 같이 방송에 나왔었을 때 그 기업인이 어떤 졸교육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일감이 반토막이 됐고 비어있는 공장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미사는 한마디로 승풍파랑 거센 풍파와 파도 속을 거치면서 헤쳐나가야 되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지역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지역 전문가와 현장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구미경제 위기사항을 짚어보고 그 대응 방안과 해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먼저 김진환 경북 창조경제 핵심센터장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업계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끝머리에 계시는 서인숙 구미 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송병문 전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전자의료기술연구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단호 구미 상공회에서 경제수사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허영도 구미 정책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상호 비즈니스 닥터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60분 정도 편한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구미 진단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다로 구미 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미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연일 들려오는데 올해도 구미 지역에 수출이 연일 부진하다는 기사가 나오던데 현재 구미 지역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우선 진단을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지역경제산업연구회 창립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면 구미에도 산업연구원이 안 했으면 좋겠다, 산업연구원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드디 하나 이제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많이 좀 활동이 있으면 되겠나 이런 생각 기대를 해보고 또 아까 먼저 이사장님께서 주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사님 서두에 말씀이 하셨지만 공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근데 공학을 전공하시면서도 어떻게 발표를 듣는 거 보면 경제 쪽으로도 굉장히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경제뿐만 아니고 인문 쪽으로도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참 굉장히 느끼고 정말 총장하실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발표를 하시면서 구미 경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현황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은 거의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구미 경제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개혁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좀 세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구미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러는데 기업인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기업인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보다 더 어려운 게 부산이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부산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근 회장님도 말씀하지만 여러 군데 다니보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그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어려워진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그야말로 이제 대기업들의 수도권 그리고 해외 글로벌 생산기지 확대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미만 지금 어려운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15% 이상 20%씩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거기에 또 감소하는 것만큼 구미도 더 이상 감소를 했는 것 같고 이래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구미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생산 기지가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더 안 드렸고 전체적으로 봐서
국가의 그 노동 정책, 경영 환경의 변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경제가 순항을 하다가 외부에서 그 어떤 큰 타격이 가해지니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발버둥 치고 그러니까 아직 옷을 못 갈아입지 않았냐. 그런데다가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세계 그 각국들의 그 뭐 보호무역지 확산 이런 것들로 중국의 거대한 충격, 뭐 중국 불기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렇게 디스플레이 같은 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논리로 구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료에서도 나와 있지만 구미는 그 수출 산업 도시입니다. 그 수출로 인해서 구미 3단위 이상을 가능히 볼 수가 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는 367억 불을 신청해서 최고 실적 보였습니다. 구미공단이 생겨나는 게. 그런데 작년에가 이것이 매년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2013년인데 2015년에 반짝 좀 증가를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 같은 259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259불이 아니죠. 258억 불 정도 그랬죠. 그래서 근데 올해 수출해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10월 달까지 보니까 한 194억 불을 수출했습니다. 국제적으로 해가지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12% 감소했습니다. 이래 되면 올해 수출 목표를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반에 잡기를 300억 불을 수출 목표를 잡았는데 이게 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 220억 불, 230억 불. 오히려 그러면 작년보다 오히려 더 다운된다. 생산 실적도 보면요. 8월에는 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증가했는데 지금 9월까지 또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생산 실적도 보면은 46조 원인데 생산 실적도 아마 달성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가동률도 보면은 9월 같은 경우에는 69.3%입니다. 그래서 전년에 비해 가서 한 5.5% 정도 다운됐고 아침에 제가 경제동향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세 중소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3.5%, 30%대를 했습니다. 이 30%대는 굉장히 피부적으로 굉장히 실감을 못할 거예요. 공단 가동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공장에 있어서 최대로 생산을 개판 능력을 잡습니다. 100이면 100. 그러면 그 자리에 생산했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분자를 해가지고 곱하기 이제 100분을 나타나는 건데 결국은 100을 생산할 수 있는데도 결국은 30%밖에 52만 같은 경우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영세 중소기업일수록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망 보고도 아까 김여진 이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경기 전망 조사를 해보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PSI 수치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그야말로 반도박질을 쳤습니다. 50%, 55, 5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그만큼 성장을 하지 못하고 지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자꾸 대기업들은 또 다른 성장 방향 어떤 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그걸 있겠죠. 그렇게 밖에 찾을 수 없지 않느냐. 지역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했는데 이렇게 봐서는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도에는 좀 더 어려울 것이다. 지금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 내년에는 그야말로 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주 5시간 근로 시간제가 돼가지고 이제 뭐 몇 개월간 더 누워야 되는 것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것 같은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볼만 터질 대로 등을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속 조정이 더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람을 지금 거의 뽑는 거 별로 없는 거고. 근로자 수도 지금 현재 89,162명을 해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41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마 통계가 잡히면은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더 다운이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하죠. 그죠? 예. 그래서, 좀 많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뭐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하는 건 한데, 그래도 우리는 구미 3단은 스마트 상단으로 선정이 됐고, 구미 일자리가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많습니다. 다 같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경제조사 부장을 맡고 있으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경제지표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올 초에 이제 우리 금융 일자리도 유치가 됐고 또 5G 테스트베드도 선정이 됐고 스마트 산단도 선정이 돼서 구미가 이제 이를 위해서 큰 활력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제지표를 또 살펴보니까 경제지표는 아직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 상위 차원에서는 조사 내용이 말씀을 들었고요. 그러면 현장에 계신 우리 기업인들은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신지 현재 지금 몇 년째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우리 서인수 구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님께서 아무래도 본인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계실 텐데 현장에 계신 기업인들 상황과 우리 구미 기업인들이 구미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어떤 말로도 긍정적인 답은 할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구미공단 입주업체 수가 통계상 발표되는 숫자는 2,3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편물을 보내면 얼마나 반송이 될까요? 지금도 경영 사무실에 반송 우편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구미의 현실이죠. 공장문조차 열어놓지 못하는 사업장이 부지기수라는 거죠.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은 거의 마지막 사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업 환경의 변화, 경제 질서의 재편 속의 기업, 경쟁력은 한계,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정부 정책. 지금 구미 전체 다수 중소기업이 감내하기는 벅찬 게 현실이죠. 보는 분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구미는 현실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업에 계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이런 체감은 더욱 많이 크게 더 얼어붙은 상황 같습니다. 다음 김상훈 비즈니스 닥터 센터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동안 기업 성장을 위해서 지원센터장으로 오랜 동안 기업을 육성해주고 성장시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비즈니스 닥터 센터장으로 기업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데 혹시 지금 계속 좀 우울한 그런 말씀만 들었는데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를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위기 극복을 잘한 사례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또 많은 기업을 컨설팅으로 지원해 주셨는데 이 어려운 기업들을 현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 경험을 많이 하셨으니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사훈 센터장입니다. 먼저 오늘 좋은 자리 만들어주시고 또 좋은 일 새로 시작하시는 우리 김영식 비서님께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구미 지역에 꼭 중요한 어떤 기관이 아닌가 또 시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두 분 아주 어려운 환경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스무 사례를 이야기해 달라 그러니까는 아주 깝깝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기업성장 지원센터 일을 하면서 대구 구미 기업들을 한 50여 개 정도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 좀 성장한 기업도 있고 또 그 중에 많이 어려운 기업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좀 잘하고 있고 또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기업들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어렵지만 남다른 노력을 하는 기업들 평소부터 그런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3D 산업협의회장도 와 계셨고 그런데
3D 프린터를 예를 들어 보면은 3D 프린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미 중국산이 막 몰려오기 때문에 어렵죠. 그런데 그 지금 승주에 있는 한 기업은 칼라 3D 프린터를 개발해서 칼라 헤드를 만들어서 2차 크라우드 펀딩까지 지금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기업이 있고 또 대구에 있는 한 기업은 임플란트를 만드는 기업인데 치아용 3D 프린터로 특화를 해서 지금 수출까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고 또 한 기업은 구미 기업인데 초콜릿 그 푸드 3D 프린터를 개발을 하셨어요. 개발했는데 판로를 못 찾아서 하는 차에 제가 또 예전에 알던 그 청주에 초콜릿 수제 초콜릿을 만드는 전문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은 임금이 올라가니까는 임금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던 차에 두 기업을 연결시켰더니 굉장히 지금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뭔가 좀 남다른 시도, 남다른 시장을 이렇게 찾는 기업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이제 이 모빌리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지원하고 있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 또 한 기업을 이렇게 앵매시키기도 했는데 거기서 개발한 이 모빌리티는 일반적인 전기 스쿠터 이런 쪽이 아니고 병원용 급식 카트, 우리 큰 병원에 가는 급식 카트를 이렇게 여행사나 그 영양사들이 밀고 다니는데 이게 무거워요. 무겁고 항온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전기 모터를 장착시키고 또 그 다음 버전은 안면 인식을 해서 영양사가 이렇게 가면은 얘가 따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AI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그런 쪽으로 해서 내년부터 경북대 병원에 또 납품 계획을 맺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와 같은 노력을 하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외부 전문가들 또 이제 신사 벤처 포럼 이런 것들 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을 소개하면서 서울에 있는 투자자나 이런 분들 이렇게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국민은 그래도 이런 그 신사 벤처 포럼 이런 걸 할 때 무언가는 만들어서 들고 와서 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것만 같으면 입만 갖고 와서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기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꾸면 기회는 있지 않을까. 이게 우리 지경원에서 이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들은 것은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보면 문라이트 활동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주 52시간제로 가고 있는데 뭐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럼 일찍 이제 퇴근해서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재직자들. 그러면 같이 모여가지고 집에 가서 뭐 저녁 먹고 하는 것보다는 모여가지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 같이 만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기업에서도 좀 후원을 하고 또 지자체에서도 후원하고 우리 김영환 선생님 있습니다만 여기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비는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3, 4, 5 모여가지고 아이디어로 뭘 만들어보고 그래서 창업으로 연결시키고 그런 활동이 전개된다면은 우리 구미가 어느 도시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기반은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기존의 산업들을 고집했던 그 기업들은 어렵지만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으로 준비를 한 기업들, 나름대로 독자 기술을 가진 독자 브랜드를 그동안 꾸준히 추진했던 기업들은 그래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옆에 우리 김진환 경북창조경제시센터장님은 오랜 동안 삼성전자에서 기업인을 활동하시다가 우리 경북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센터 생각하시고 창업 스타트업들을 육성하시면서 느꼈던 우리 구미산단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라든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서 구미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스마트 팩토리 보급 사업을 이제 주로 많이 좀 했었습니다. 하면서 경북에 한 540개 중소기업, 구미에는 한 150개 중소기업,
이렇게 보급하면서 그 중소기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직접 가서 좀 많이 좀 봐왔고, 제가 또 삼성에 있을 때도 우리 협력업체들 이렇게 사업하는 거 많이 봐왔는데, 지금 현재 구미가 어려운 이유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은 대기업들이 그동안은 잘 이렇게 일감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대기업들이 이제 다 생산 기지를 옮기고 또 거기에 공급하던 1차, 2차, 3차 벤더들도 이제 같이 따라 나가지 않으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1차 벤더들은 거의 다 같이 나갔어요, 베트남으로. 그러다 보니 그 2차, 3차 벤더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이 일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까 300개가 이렇게 우리 이제 산업단지 있다지만 전체가 합치면 한 3,100개 정도 되거든요, 구미에. 근데 그 중에 사실은 그 상시근로자 50인 이하가 거의 한 2,600개 정도 되고, 아까 우리 김사홍 센터장님 얘기하셨듯이 뭔가 특별하게 이렇게 자기가 해오는 그런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독자적으로 R&D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가진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가 전번에 한번 통계 나온 걸 보니까 그 중에 한 500개 정도는 그나마 이제 R&D 조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어떤 뭔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온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일감이 없어지고, 새롭게 어떻게 변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창업을 하면서 그런 거를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지금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사업들을 해보겠다고 창업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 하드웨어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창업 스타트업들을 저는 이제 구미로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전문화된 기술들이 있습니다. 비록 일감은 없지만 오래 해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잘 이렇게 연결해주면 새로운 사업의 어떤 그 신산업으로 이렇게 변화해 갈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드웨어 스타트업과 우리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가 계속 해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가 우리 중소기업들과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들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 생태계도 바뀔 것이고 우리 중소기업들도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긴다. 그거가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자금이나 인력이나 그 다음에 그 기술이나 이런 스스로 독자적으로 그러한 그 리소스를 갖다가 투입해가면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밖에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거는 저는 스타트업들 같이 협업하는 모델을 만들고 우리가 그 모델 뭔가 매칭된 그런 그 협업 모델에는 우리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5년, 10년 뒤에 지금부터 씨를 뿌리면 새싹이 돋고 5년, 10년 뒤에는 이제 우리 구미도 기업들이 이렇게 생태가 바뀌고 또 좋은 그런 또 사업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우리 구미시도 정책적인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기업에 의존했던 이제 그런 과거에서 탈피해서
이제 독자 기술을 갖춘 그 중소기업이나 신업종으로 우리 스타트업들이 육성을 지금 뭐 많이 어렵지만 지금 씨를 뿌리면은 그 결실이 곧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미래를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허영석 구미정책연구소장님, 우리 이제 그 구미시의 경제정책에 대해 큰 그림을 많이 그려주셨습니다. 작년에 구미미래 산업발전 전략도 구상하시고 최근에 대형 프로젝트도 많이 수행하셨는데 구미의 위기를 어떻게 진단하시고 앞으로 우리 구미산단 회생과 발전을 위해서 어디에 주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허영석입니다. 토크쇼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뭐 원인은 다 얘기를 하셨어요. 간단하죠. 경제지표의 생산률, 가동률, 수출의 모든 것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뭐랑 같이 가게 되어 있고 왜 힘드냐? 내 물건 사주는 데가 없고 내 물건을 팔아주는 데가 없어서 힘든 거예요. 과거는 어떻게 했냐? 아까 말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사준 거예요. 대기업 이런 부품 만들어가지고 너 납품하면 사주겠다. 그럼 대기업이 이제 생산 기지를 떠났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중소기업은 떠났는데 왜 내 물건을 안 사주겠습니까? 가격 경쟁력이거든요. 아니 내가 싸고 좋은 거 만들고 싸고 맛있는 거 하면 사줍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되냐부터 한번 출발을 해봐야 됩니다. 국가적으로 막 계속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경제성장률 2% 내에서 지방의 국가 산단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경제 위기 지금 6개 지역인데 대부분이 조선이에요. 그러면은 울산도 있고 그리고 통영부터 해가지고 저 영암까지 그건 왜 힘드냐? 조선업은 그 생산할 수 있는 시설들은 그대로 다 있어요. 단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물량 수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량 수주를 많이 받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구미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종속 구조로 있으면서 대기업이 사주든 내 부품을 사주든 그러니까 대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거기서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얘기 많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크게는 이제 한 3가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구미가 과거에 10만 명 근로자가 있을 때처럼 단순 제조, 제품하는 조립을 하고 있는 근로자를 양성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의 가격 경쟁력이 될 것이냐? 그 고민이 하나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뭐 여러 기업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합니다만 현재 구미의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품 제조 설비가 첨단 전기차라든지 미래형 스마트 기기의 부품을 만들 수 있냐? 그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기존 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이 뭐냐면 기존 기업에 있는 완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 완제품을 과거처럼 계속 납품하실 수 있도록 첫 번째는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걸 만들면서 다음에는 미래에 우리가 뭘 먹고 살 것이냐 해서 같이 가야 돼요. 그 미래를 어떤 먹거리를 갈 거냐 할 때는 기존의 기업 플러스 외부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아까 김진환 센터장이 말씀한 창업도 좋고요. 첨단 기업들도 좋고 외국 기업도 괜찮고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올 것이냐 뭔가 메리트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하다 보고 앞으로는 구미의 미래는 어차피 제조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고부가가치형 제조산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미시하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많은 정책과 많은 국회의원들 비롯해서 많은 국내 유관기관들하고 이제 많은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계속 안 좋다고 떠들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좋아질 방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그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무슨 통과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그에 대한 고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의 구미 중소기업 중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이냐
이거 만들어서 팔리겠어? 그럼 어떤 연구 인력을 데리고 올 것이냐? 가격 경쟁력이 그 등등의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들이 결국 뭐냐면은 가격 대기업이 대신 해주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구미시하고 중소기업 산업센터를 조성하면서 현재 중소기업이 가장 애로사항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 제조, 단순 제조로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간단하게 말하면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와야 된다는 요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병구 전 계리의 전자의료기술 연구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또 새로운 먹거리로 IT 의료망을 우리가 정하고 센터도 설립돼서 알리기도 했고 시동화 센터도 이제 조성이 되는데 그 위에 IT 의료 산업 전망과 비전을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근입니다.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이제 저희 본부에서 전자의료 기반구축 사업으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담동 그 운동장에 또 10층짜리 글로 첨단 의료기 기술 타워를 지어서 입주될 예정입니다. 우리 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같이 저는 또 달리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제 의료기 산업 말씀드리기 전에 왜 삼성과 LG 이런 대기업이 구미를 떠나가는가? 왜 한국을 떠나가는가? 그게 문제점의 출발입니다. 지난 한 50년 동안 우리 구미의 그 전자산업이 엄청난 기술 개발과 여러 가지 제조 산업을 발전시켜서 이렇게까지 구미를 지켜줘 왔는데 본질은 뭐냐면 구미에 있는 지금 제조 기업들이 삼성과 LG 같은 대기업을 떠나도록 방치한 것이죠. 왜? 왜냐하면 대기업은 비즈니스는 그 집단이거든요. 집단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가격 대비가 너무 높은 거죠. 가성비. 기술의 질은 딱 정해졌는데 가격이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가성비 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몰아낸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이걸 시각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은 기술 개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독일이나 이런 어떤 제조하는 그 도시들도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성비를 높이는 거죠. 제품에 대한 질은 정해졌는데 어떻게 하면 가격을 낮춰서 가성비를 높일 것인가. 그런 관점에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시민들이 함께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문제는 대기업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미에 있는 제조기업들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생태계. 그리고 구미시나 이런 데는 그런 기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기업 중심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기회를 만들어주고 전문가를 취해서 계속 해줬을 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구미 기업들이 그 기업들을 쫓아내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제 실무로 돌아와서 이제 구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구미시라든가 구미전자 정보기술은 뭐 여러 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관주도로 정부주도로 하면 거의 국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구미가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구미 기업들이 하는 문제점, 기술과 아까 우리 김 총장님께 말씀하셨던 같이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기업들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그걸 컨소시엄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국가 정책을 통해서 과제를 받아오려고 저도 지금 창원하고 성남하고 지원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국가에서 AI 연구소 만든다면 창원, 성남은 또 스마트 산단하고 있고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결국 국가 돈을 거기에 쏟아붓고 시간 저랑 아무것도 없는 또 유지 관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는 현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단하는 것은 우리가 다 어렵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구미의 르네상스 같이 다시 부흥운동을 시민운동을 해서라도 우리의 문제점을 서로가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플랜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지원해야 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사업의 주체가 없습니다. 다 힘들어요. 구미시에서 도와주기로 하고 기술에서 지원해주기를 원하고 그러나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전자교육의 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들이 기반구축 사업을 1113원 들여서 이 건물 옆에 있는 건물 그 다음에 G타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사업이 종료가 돼서 한 70여 개의 기업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키울까 고민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본다면 우리 스스로가 키울 수가 없다는 걸 압니다. 전자의료 산업이라는 것은 병원이라든가 의료기기, 저는 지금 꿈이 있다면 그 부분에 엄청나게 커져도 금이 공과대학이 아니고 의무대학교 돼가지고 의과대학, 농과대학, 바이오대학 전부 다 해서 하나의 정지 요건을 하면 법과대학까지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50만 되는 도시 내에 종합대학이 구축이 돼야만이 새로운 산업을 하는데 이게 지금 법과대학 산업도시로만 성장하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의료 분야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또 병원을 유치하거나 의과대학이 없이 우리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글로벌 병원들, 의과대학들을 같이 협업할 수 있어서 이제 지원을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적으로 그걸 지속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이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 초부터는 첨단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해서 그걸 통해서 비즈니스 할 수 있고 특별히 저희 여기 이 IT 의료기기 기술센터 그리고 이제 G타워에 입주된 기업들이 한 70여 개 가까이 될 텐데 그 기업들한테 비즈니스하고 돈 벌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구미, 제가 와서 구미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결국은 기술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결국은 우리 구미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사람을 리크루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 우리 기술을 우리 구미에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만 확보가 된다면 언제든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꿈을 꾸는 게 뭐냐면 구미같이 황금 시장이 없습니다. 어떤 거라도 만들어줄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 아이템을 그림을 그려주고 수요처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도어를 열고 사람은 글로벌 리더들이라든가 같이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연계만 된다면 옛날같이 크게 성장하지 않지만 그 저감되는 거, 하강되는 것을 그래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이 산다, 구명자 이렇게 된 거에 원인 진단을 해주시고 결국 앞으로 신도림은 우리가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또 지원 체계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또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또 구미가 또 생산 기지로만 있으면 곤란하죠. R&D와 비즈니스도 같이 어울리는 그런 좀 진정한 기업 도시가 되야 된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부터 김다로 부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가 구미역 일자리를 이렇게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시민들이 이제 유치는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또 구미역 일자리 LG화학이 선정이 됐는데 얼마나 또 구미에 기여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 뒤에 이제 김용학 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예, 뭐 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답변을 하시면 좋겠지만은 제가 또 시에 알아보고 또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이제 제가 그 구미 지역 경제 현황에 대해서 이제 그 자장님께서 했는데 이제 그렇다고 이제 좋지 않은 대답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미역 일자리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신없죠. 그래서 7월 25일에 이제 MOU를 체결하고 그래야 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이후에 액션이 없으니까 의아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미시의 그 일자리 경제과에 일자리 경제 TF 팀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 사업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 2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 그 산업통상위원회에 돼 가지고 이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관련 법안인데 이제 요는 뭔가 하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국가균형발전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산업 3자위에 통과가 되고
지금 법사위원회하고 국회 본회의 그 통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국회 본회의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여야 간에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일자리, 구명 일자리가 이제 상생의 일자리가 첫사벌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재반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일정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하반기 정도 되면 2020년 상반기까지 재반 절차와 과정을 다 거친 후에 내년 하반기에는 아마 공장을 착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는 생산품이 생산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구미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스럽게 이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이 좀 성원을 보내주시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구명 일자리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미래 산업이 2차 전지 사업, 배터리 사업인데 그 연관해가지고 아마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허 박사님께, 배용수 박사님께 말씀, 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위원회 또 추진단장도 맡으시면서 그때 스마트 산단에 대해서 요약해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또 시민들이 대형 프로젝트이긴 한데 이 스마트 산단이 어떤 사업을 하고 우리 또 구미 지금 산단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작년에 저희들 정책을 수립할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저희들도 뭐 건의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구명 일자리하고 스마트 산단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금액도 투자 금액도 금액이려니와 구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명 일자리를 진행하면서 스마트 산단도 이제 구미시에서 경상북도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에 하고 같이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산단의 이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것처럼 금년에 이제 국가산단 50주년을 맞이했는데 노화된 산단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형 산단으로 이렇게 탈바꿈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앞에 2개 지정하고 금년에 2곳이 추가 지정이 됐는데 안산 바로 시야하고 창원이 먼저 지정되고 금년에 이제 구미하고 전남동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뭐 스마트 팩토리가 됐든 AI 기술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통해서 각 제품 부품에 관련되는 생산력을 높여야 됩니다. 그에 관련된 스마트 제조 혁신에 약 한 2,800억 정도 투입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창업이나 청년들에 대한 친환경 행복 산단에 지금 한 1,050억 정도 그리고 미래 우리 먹거리 산업에 관련되는 산단에 약 620여 원 정도가 투입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4개가 지정됐다. 그래서 4개 지정된 스마트 산단 간의 또 경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구미의 새로운 50년을 위한 초석이 되는 산단으로 꾸며야 되고 또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이제 과거처럼 단순 제조해서 이렇게 하는 산업단지보다는 자기 일자리 터에서 행복하고 즐겁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친화형 산단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마트 산단 추진단을 지금 꾸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앞서 김다롱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형 일자리 스마트 산단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중에서 금년 1년이 가장 많은 투자와 사업을 유치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안 드린 5G 홀로그램도 예타를 다 통과를 했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엮어서 우리 기업들하고 같이 성장하는 밑그림을 만들 것이냐가 이제 앞으로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세 개 분야군요. 예. 제조혁신 파트하고 정주여권, 미래신사업 육성하는 그런 쪽이고 아마 이 스마트 산단이 구미시를 앞으로 50년을
먹여살릴 어떤 새로운 그런 변혁의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는 요즘에 말씀이셨습니다. 김진환 센터장님을 다시 여쭙겠습니다. 과거의 대기업의 추격형 성장 시대는 끝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 지방의 대기업이 더 이상 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결국은 혁신형 중소기업들을 키우고 벤처 사업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많은 정책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수립이 돼 있는데 기대한 만큼은 성과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이제 그 일을 계속 전문적으로 하셨는데 하시면서 또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어떤 이런 거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또 그런 고민의 말씀 있으시면 또 한번 해주시죠. 예. 아까 스마트 산단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구미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제 상당히 뭔가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스마트 산단에도 엄청난 자금을 우리가 이제 이 사업으로 가져와서 투입을 할 텐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과연 그걸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나에게는 어떤 게 도움이 될 것인가, 굉장히 아마 기대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은 또 거꾸로 말이죠. 많은 브레이크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경영을 하고 또 제조 경쟁력을 올리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뭔가 사업을 많이 좀 기획을 해야 된다. 뭐 인프라 만들고 자꾸 뭐 건물 짓고 이런 거는 이제 정말 나중에 기회가 없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거에 연계돼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R&D 그 정부 지원금이 말이죠. 우리 GDP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엄청난 R&D 자금을 투입했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R&D 자금 지급해가지고 과제 성공률이 90%가 넘어요. 전부 다. 근데 사업화율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R&D 과제는 성공했는데 사업으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그거가 계속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제, R&D 과제든 사업화 과제든 실제 분명한 목표치와 그 목표 중심의 정책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사실은 우리 정부, 저도 기업에 있다가 여기 와서 이걸 해보니까 이 컨셉이 안 맞아요. 첫 번째, 여기는 집행이 우선 돼야 돼. 효율이라든지 에피션시 이런 거는 그 다음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 미수의 정책 자금 지원 이런 거가 계속 해오다 보니까 실제 투입한 만큼 성과가 안 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 지금 또 갑자기 일본하고의 저것 때문에 요즘 난립니다. 소재 부품 장비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그 돈을 또 예산을 엄청 만들어 가지고 그 적정한 기업 찾겠다고 협약이 돼 있는데, 이거 소재 부품은 20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벌써 이거 키워야 된다고 얘기해왔거든요. 일관된 정책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작업 집행, 작업 지원은 해주는데 그 다음은 그게 사업으로 연결되고 뭔가 기업이 성장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런 목표 중심의 정책 지원, 사후 관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 사업화 기술에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어떤, 저는 독일의 그 프라운호프 연구소 모델이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 오다가 이제 중소기업이 뭐 중요하다 그러는데, 독일이 바로 그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모델이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 프라운호프 연구소, 전국에 독일 전역에 66개 정도의 연구소가 있는데, 그 모델은 거기는 리서치가 아니고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데거든요.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중소기업 지원 성과에 따라서 정부가 정책 자금을 비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를 좀 잘 모델을 개발해가지고 지원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부의 그
정책 입안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일관성. 제가 보면요, 항상 대통령 임기 단위로 목표를 정하더라고. 지금 정부는 2022년까지 뭐 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옛날 박정희 시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4차 5개년까지 20년에 뭔가 계획을 가지고 부단히 해야만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중국은 50년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5년 계획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예산 집행의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창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도 지금 양적으로는 쏟아붓지만은 그러한 사후 관리는 지금 굉장히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어떤 중소기업 정책 일관성이 했으면 좋겠다. 투자 대비 좀 효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한국연구소의 그 지원 체계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들 잘하려면 결국 산학협력을 잘해야 되는데요. 지금 뭐 실제는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또 현장에서는 또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가장 그 대학과 기업 입장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김사웅 비즈니스 닥터 센터장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이 왜 잘 안 되고 있고 성과가 좋지 못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미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자리가 어차피 우리 지경원 세미나이기 때문에 우리 이서연께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용욱 전 가신 것 같은데 우리 지경원에서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만들 만한 아이템을 좀 발굴하는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그동안 대기업이 뭘 만들어라, 그럼 만들면 팔아줄게 이렇게 했는데 뭘 만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는 우리 지경원이 좀 내주시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그 사주는 역할을 좀 하면 좋겠어요. 시하고 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만든 상품을 먼저 사주는 이야기예요. 그것만 되면은 그것도 무한정 사주는 게 아니고 처음 나오는 제품만 3년 해서 원 사이클만 돌면은 경험을 하고 이게 이제 체험이 쌓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중소기업도 뭔가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자꾸 경험이 축적돼서 실력이 쌓인다는 거죠. 지금은 해본 적도 없으니까 만들 엄두도 안 나고 만들어도 판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으니까는 그 점은 좀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경원에서 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좀 제안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들어지면 지자체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활용하고 사업화해가지고 이렇게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서인수 회장님께 또 다시 여쭙겠습니다. 대학이 지금 또 산학협력을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말하는 대학의 중소기업 지원과 협력관계 역할에 대해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할 만한 점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 이 스페이도 들어져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먼저 대학의 중소기업 지원과 협력관계에 관한 역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 지역은 88% 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체가 밀집된 지역이고요. 지역의 대학은 수도권과 달리 공업공대 등 소수의 대학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의 대학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중소기업 R&D 연구개발 등 부족한 영향력은 대학이 지원하고 보완해 주셔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대학의 현장 즉 기업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결과물이든 최종 수요자 내지는 시행자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나 기업에서의 이 관점보다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수요자를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절실한 문제점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보면 최근 4차 산업이 카드잖아요. 왜 현재 지역의 중소기업 내일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거리감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 고민해 보면 지금 기업의 현실에 당장 눈앞에 당면 과제를 해결해도 벅찬 설정이에요. 중장비 비전에 투자할 여력은 없고요.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중장비, 장밋빛,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걸 느끼고요. 이를 위해 대학은 기업의 역량을 고려하여 각 기업에 맞는 적절한 맞춤 제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각의 기업의 현실적 조건을 기반으로 발전 가능한 제안이 있어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차 산업이든 스마트 산단이든 무엇이든 기업인들은 같은 이야기를 대부분 답변을 합니다. 그거 하면 나한테 뭐가 좋은데, 아직도 서로에 대한 소통과 이해,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거리감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정리하면 현장에 답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장에서 소통하고 이해하고 그 안에 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립이 너무 먼 미래 얘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와닿죠. 당장 바로 사업화하고 단계적으로 어떤 그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그런 바로 사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이런 협력을 해줬으면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송병문 본부장님도 연구기관을 항상 그 전에 이렇게 센터장 하셨는데 또 이렇게 개발이나 이런 거는 잘 되는데 이게 사업화나 실용화하는 단계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산학 연구 관계가 또 서로 협조가 안 돼서 아무리 기술 좋은 개발을 해도 사정화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연결된 얘기. 사실 기술 개발해서 상용화된다는 것은 사실은 기술 개발 자체는 25%밖에 일으키지 않습니다. 나머지 75%는 마케팅, 세일, 투자까지 연동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술 개발로 상용화된다는 불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구매 있는 기업들이 왜 힘드냐면 기술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기술을 사줄 수 있는 그 수요자를 발굴하는 게 우선입니다. 수요자가 있는 그 기술 개발을 했을 경우에 또 에너지도 넘치고 짧은 시간에 개발이 되지만 자기 스스로 기술 개발력 정부 연구 과제를 가지고는 이게 사실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90% 성공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끝났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지 상용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미가 제조업의 위기다 이러지만 지금 일례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이스라엘의 창업의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창업 국가 이스라엘. 근데 거기는 또 문제가 뭐냐면 너무 아이디어가 많은 거예요. 매니팩처링을 못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구미시나 우리 구미에서 이런 팀을 만들어서 야 이스라엘에 가서 우리 구미에 있는 인프라를 소개해주면 그 사람들 손들고 우리로 같이 일어나고 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수요자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자꾸 앉아서 기술 개발을 하고 우리는 지금 이제 구미가 가장 열악한 게 마케팅을 글로벌로 나가는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용화하는 것 중에서 일례로 본다면 우리가 한때 구미가 3,200개 정도의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했다. 지금 아까
소 회장님 말씀하신 한 2,4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1년에 500개씩 창업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얼마냐? 스웨덴 남부에 있는 넥슨 도시인데 인구가 8만 7천이에요. 8만 7천인데 창업 도시가 몇 개냐? 창업 행정기관은 우리를 지원해주는 기관이지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아까 지겨운 이런 기관을 통해서 그 일을 솔루션을 찾고 한다면 언제나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요자를 중심으로 만나는 접근과 인력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상응하는 것이 더 훨씬 더 높은 성공률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제를 끝나는 게 성공이 아니고 진짜 생태계, 돈을 벌어줄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시민들 중심으로 이런 어떤 운동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이런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여기 빌린 시간이 6시 20분까지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죄송하지만은 혹시나 저희가 끝나고 나서 앞에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혹시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이 쭉 얘기를 들으셨는데 최경원 성임하셨는데 우리 김영식 이사장님께서 많은 요구사항이 직영원에 대해서 해야 될 일도 저도 듣다 보니까 역할이나 해야 될 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총장님 하실 때도 많은 얘기를 잘 들으시거든요. 그런데 일은 굉장히 치밀하게 꼼꼼하게 하시니까 우리 이제 이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 목소리 들으셨는데 이사장님 한번 답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 말씀 많이 잘 들었습니다. 들어보니 뭐 지금 잘 만들어지는지 못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 일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아까 저희들이 이제 공항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기술개발이 목적입니다. 저는 창업을 하면서 많은 힘을 지원해 주셨습니다만 아까 이제 우리 기술개발이 25%라 그랬는데 저는 15%까지 봅니다. 마케팅이 80%가 된다고 보거든요. 설치가 있으면 모두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좋은 아이템 발굴해달라는 말은 결국 설치를 찾아가는 말과 저는 일맥상통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로 실험을 얘기했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크리에이션, 그다음 콜라보레이션입니다. 근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라는 것은 국민 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세계와 글로벌하기 때문에 결국 그 다음에 답은 인재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사람이 기대야 되고 사람을 열을 맺으면은 끝까지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을 보면은 저도 기업도 기관도 경영을 해봤고 또 총장을 하면서 우리 대학도 경영을 해봤습니다. 해보면은 내부적인 문제에 너무 힘이 에너지가 많이 쏟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각각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융합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법이 그렇다 보니 뭐라도 한티끌에 걸리면 힘들어지는 상황을 발생하니까 오히려 또 몸을 살리다 보니까 이게 콜라보레이션을 보면 굉장히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법적으로나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조직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래는 인재가 답입니다. 이제 사람을 키우는 쪽에 아마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분께서 소중한 말씀 잘 귀담아 듣고 많은 고민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지기원이 발전하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또 오랜 시간 함께 했습니다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러분 모두 함께 자축한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구미를 정말 사랑하고 걱정하게 해주시는 분 같습니다. 과거 구미가 좋았을 때 그 영광도 같이 함께 하셨던 분인데요. 저는 그 어려움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장님 항상 좋은 말, 항상 강조하시는 말이 실현과 역경은 신이 준 선물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기업 도시나 아주 명품 도시들이 결국 실현과 이런 역경이 없이 그렇게 이루어지진 않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실현과 역경이 왔지만
저는 이제 구미의 저력을 믿습니다. 여기 다 공통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구미공단이 올해가 50주년입니다. 저는 가끔 제가 40주년에 그 공단상을 썼을 때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그 선배들의 어떤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감동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반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50년 정말 이 위기를 서로 똘똘 뭉쳐서 극복해서 정말 미래의 멋진 스마트 산단, 명품 산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지경원이 시의적절하게 잘 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선정이 됐었는데 지경원이 앞으로 좀 선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해결해 주셔서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크쇼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또 우리 산업계 대표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를 많이 얘기 듣고 우리 구미를 희망이었던 구미 첨단 미래를 이끌어나가는 다시의 영광, 수출도시, 산업수도의 영광을 찾기를 기대하면서 토크쇼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